자, 우리가 의문이라고 하는 거를 같이 볼 때 의문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러니까 지금은 안 중요한 거니까 검정색으로 하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할게요. 의문이라고 하는 거를 배울 때 우리는 언제나 의문과 형태소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의문이랑 형태소라는 말의 개념을 모르면 이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근데 의문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 얘는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건 뭐냐면 구별한다는 거 하나랑 소리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하나랑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한다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형태소는 뭐냐면 형태소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작은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태소랑 의문의 그 개념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형태소랑 의문의 개념 둘 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별하는 게 물리적으로 보이든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든 모두 다 의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별하여 주는 거에는 1.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과 2.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거 둘 다 의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이 울리자 모두 공을 차러 나갔다. 그러면 이 종은 이거고 얘는 이거잖아요. 그치? 뜻이 달라졌지? 뜻이 뭐랑 뭐의 차이로 달라졌어. 지읒과 기역의 차이로 달라졌어. 지읒과 기역의 차이로 달라진 거는 물리적으로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 물리적으로 보이는 애들을 분절 의문이라고 할 거예요. 얘도 산에 마운틴에 올라서 핸드를 들고 만세를 외쳤다. 얘도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죠? 얘도 분절 의문이라고 할 거예요. 밤에, 이건 나이트죠? 구운 밤을 먹었다. 얘는 밤에 구운 밤을 먹었다. 여기 뒷부분에 있는 게 길게 발음하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얘는 물리적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런 거를 비분절 의문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비분절 의문에는 이렇게 소리에 길고 짧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에 성조도 있어요. 소리의 성조. 중국어랑 태국어는 소리의 성조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태국어를 배워보겠다고 깝치던 시절이 있었는데 개 어렵거든요. 성조가 4성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사하디하 이렇게 얘기하잖아. 사하디하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왜 태국어에 빠졌냐면은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내 이름은 난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알아? 그거 나 엄청 좋아하는데 왜 시즌3 안 나올까? 근데 거기서 난노라는 여자애가 맨날 그게 에피소드가 학교에 전학을 가서 나오는 에피소드인데 학교에 전학 가면 항상 인사말이 뭐야?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현재 성조가 없어요. 현재는. 근데 이제 난노는 항상 등장할 때마다 사화디하, 난노나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사화디하, 난노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화디하, 난노하나 이렇게 성조가 들어가면서 뜻이 구분되잖아. 그러니까 성조도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문에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내가 지금 방금 현재 우리나라는 성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15세기의 조선에서는 성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26년에 성조는 우리나라의 의문이 아니에요. 그치? 우리나라는 지금 성조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15세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1450년대, 예를 들어서 1450년대 조선 땅에서는 성조가 있었기 때문에 걔는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의문은 맞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성조가 없으니까 의문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를 되게 치사하게, 학교에서 치사하게 문제를 낸다면 이렇게 되겠죠. 성조는 의문이에요. 성조 자체는. 왜냐면 성조가 의문이 아니면 중국이랑 태국의 그 인류들이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치? 근데 성조는 대한민국의 의문이다. 이래버리면 틀리다는 거지. 왜냐면 지금 한국은 성조가 없으니까. 근데 15세기에서는 성조가 있었어. 그러면 15세기 조선 땅에서는 성조가 의문이라고. 이해되셨어요? 요렇게 예민하게 문제를 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음성과 의문으로 넘어갈게요. 음성은 물리적인 소리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의문은 음성에서 공통된 요소만을 뽑아서, 공통된 걸 뽑아서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뭐래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소리예요. 선생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게 무슨 말? 관념적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안 보인다라는 거고요. 추상적인 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의문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는 아니잖아. 왜요? 지읒이랑 기억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음성이라고 하는, 여기서의 음성에서 공통된 요소만을 뽑았다 그랬지. 이거 뽑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거에서만 뽑은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거에서 뽑아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주체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것을 뽑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R과 L, 르 이 소리를 R과 L 두 개의 음운으로 구분을 하잖아. 근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리을 하나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념적이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건 수학이 아니잖아. 미국이랑 한국 둘 다 1 더하기 1은 2라고 해. 인도, 우즈베키스탄, 뭐 미국, 일본, 중국 다 1 더하기 1은 2야. 근데 이 소리는 우리나라에서는 리을 하나만 있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R이랑 L 두 개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언어에 따른 의문체계 차이. 국어 사용자들이니까 한국 사람들이겠죠? 한국 사람들은 고구마를 발음할 때 기역과 기역을 같은 소리라고 인식하지만 영어 화자들은 K와 G로 인식해요. 이해됐어요? 두 가지로 인식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인식이라고 하는 거니까, 인식은 뭐야?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잖아.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딱 절대적 기준으로 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으로 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음운의 체계를 분절음은, 이거 가끔 나온다. 음소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비분절음은 음소, 운소. 분절, 쪼갤 수 있다라는 거야. 물리적으로 쪼갤 수 있어. 모음과 자음으로. 비분절 음운은 소리의 길이 혹은 성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된다. 분절 음운. 자, 소리 마디의 경계가 뚜렷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음 21개, 자음 19개로 이루어져 있고 단모음 10개와 이중모음 11개, 그리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모음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나와요.
얘는 장애를 받지 않는데 자음은 장애를 받습니다. 그러면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온다. 장애를 받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울림소리야. 울림소리.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워야 돼. 장애를 받지 않는 건 모두 다 울림소리야. 장애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는 모두 다 울림소리다. 근데 자음은 장애를 받고 나오잖아요? 얘는 봐봐. 장애를 받지 않는 게 울림소리면 장애를 받는 애는 뭐야? 울림소리야?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안 울림 소리에 해당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모음을 요렇게 나뉘었잖아요? 모음을 단모음 요렇게 나뉘고 혀의 최고점, 입술 모양, 혀의 높이, 단모음 체계표 이거 막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외워. 이렇게 외우라 시켜. 키, 위, 를, 주, 개, 돼, 소 이건 모르겠어. 근데 저는 이렇게 외우는 거 안 좋아해요. 못생겨서. 그래서 저는 다르게 외울 건데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외우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다르게 외우게 할 건지는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봅시다. 여기 말고 다시 앞부분으로 넘어갈 건데 일단 봐봐. 일단 잠깐 여기 봐봐. 단모음이 뭐래? 단모음은 소리를 낼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입술 모양과 위치가 고정된 거를 단모음이라고 그래요. 고정된 거. 그러면 이 얘기는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거는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걸 뜻하는데 여기서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중모음은 단모음이 이거 잘 봐야 돼. 단모음이 앞에 올 수도 있고요. 반모음이 앞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중모음이 총 11개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 11개 중에서 반모음이 앞에 오는 게 10개고요. 단모음이 앞에 오는 게 1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반모음이 뭐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겠죠? 거기서부터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 앞으로 와서 모음으로 볼게요. 자, 모음. 여기 좀 상대적으로 필기할 부분이 많으니까 여기다 필기를 할 건데 자 봅시다. 일단 모음을 단모음이랑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모음은 다시 10개, 1개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리고 모음이라고 하는 거는 단모음이랑 이중모음이랑 그리고 중간에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두꺼워졌지? 반모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반모음 이렇게. 그러면 모음이라고 하는 건 단모음이 있고 이중모음이 있는데 여기에서 반모음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반모음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모음이냐면요. 50%만 모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50%만. 50%만. 그러니까 즉 100% 모음의 기능을 할 수는 없고요. 딱 하프 정도의, 하프 갤런 정도의 역할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일단 반모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거나 요렇게 생겼거나 요렇게 생겼는데 위에 이렇게 V 표시가 있는 거를 반만 모음이다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이중모음 맨 처음에 야가 있잖아요. 야를 길게 발음하면 야로 끝나요. 야로 끝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발음이 되다가 중간 끝에 마무리 될 때는 이게 소리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걸 반모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야라고 하는 거를 잘 이렇게 보면은 반모음 이가 앞에 왔다가 아로 끝나요. 그래서 야로 끝나는 거야. 이게 원래는 살아있다가 뒷부분에 예로 끝나게 되니까. 그래서 반모음은 반드시 모음에 기생할 수밖에 없어요. 반모음이라고 하는 거는 모음에 기생할 수밖에 없어요. 기생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음이 있어야지만 얘가 실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모음이 없으면 얘가 소리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모음에 기생할 수밖에 없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자음도 그래요, 여러분. 자음도 모음에 기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음도 혼자 있을 때 소리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모음은 굉장히 독립적인 아이여가지고 혼자 있을 때 소리를 낼 수가 있어. 이건 필기하지 마세요. 그냥 앞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유라고 적나 똑같잖아요. 이거는 모음이 그만큼 독립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읽으면 어떻게 읽어? 기역이라고 읽지. 그러면 이와 여라고 하는 모음이 있어야지만 얘를 소리를 낼 수 있잖아. 아니면 얘를 그라고 읽는다고 한다면 그라고 읽으니까 으라고 하는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지만 소리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음도 모음한테 기생을 하고요. 반모음도 모음한테 기생을 해요. 그래서 50%의 모음입니다 라는 뜻인 거야. 반모음이라고 하는 게. 근데 얘는 만약에 이게 이론 문제에서 또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도 된다. 반모음이 그래서 결국에 반모음은 반은 자음적인 성격을 가지고 반은 모음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반모음이 가지고 있는 자음적 성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얘는 결국에 자음처럼 기생하지. 모음에 기생하지. 이거는 자음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또 모음이니까 울림소리잖아. 그치? 울림소리. 얘는 장애를 받지 않는다는 건 모든 건 울림소리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얘는 안 울림소리잖아. 그러니까 반모음이라고 하는 거는 자음에 기생을 하면서 모음에 기생을 하면서 울림소리란 말이야. 이 울림소리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성격이야? 모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결국에 이 얘기는 반모음이라고 하는 거는 자음의 성격도 갖고 있으면서 모음의 성격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100% 모음의 기능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반모음, 하프 모음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게 반모음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단모음 체계표를 외우셔야 되거든요. 단모음 체계표. 너네 이거 중학교 때 한 번씩 다 했었잖아. 그치? 기억나지? 중학교 때 한 번 했었던 거 다시 본다. 자, 저는 이거를 어떻게 외울 거냐면 이렇게 외울 거예요. 이 10개를 어떻게 쓸 거냐면 검정색으로 써야지. 아, 오, 우, 으, 이, 위, 웨, 에, 요렇게 할 거예요. 하영아 기억나지? 약간 흐릿해? 자, 우리 이 단모음 10개를 요 순서대로 쓸 건데 왜 이 순서대로 쓸 거냐면 이유가 있어요, 나름의. 이거를 어떻게 외우시냐면 아에다가 거울이 있다고 치면 거울에 비치는 거는 어의 모습일 거 아니야. 됐어? 그리고 이 어의 모습을 요렇게 하면 오로 되겠지? 그쵸? 그리고 이 오가 뒤집히면 우로 되겠지. 여기서 밑에 있는 짝대기만 빼고 으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애들은 여기 있는 으를 밑으로 내릴 때는 이렇게 이로 내릴 거야. 되셨어요? 그 다음에는
밑에 여기 있는 네 자리가 남잖아요. 네 자리가 남잖아요. 우랑 이랑 합치면 위, 오랑 이랑 합치면 왜, 어랑 이랑 합치면 에, 아랑 이랑 합치면 에. 요렇게 되죠. 요렇게 외우시라고요. 그 10개를. 그리고 얘를 단모음을 나누는 그 기준이 3개가 있잖아. 그치? 그 기준이 뭐야? 첫 번째는 전설 모음이랑 후설 모음으로 나눌 수 있지. 자, 기억이 뭔가 안 나는 것 같으니까 여기 앞에 보세요. 인간의 구강 구조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잇몸, 경국의, 영국의 이 혓바닥입니다. 요렇게 나눠볼고, 이게 눈이고 코고 위에 입술 밑에 입술이에요.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파란색으로 일단 좀 잔인한 말이기는 하지만 얘네를 반으로 쪼개버리면은 혀가 앞에 있어. 혀는 한자로 설이야, 설. 그래서 왜 썰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썰이 아마 혀설자에서 나온 단어일 거야. 그러니까 썰 좀 풀어봐 할 때 그 썰이 아마 그거겠죠. 혀설자에서 나오겠죠. 진짜요? 몰라. 그게 그냥 내 추측이에요.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앞전자를 써서 얘를 전설, 이 레전드의 전설이 아니야. 혀가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전설이야. 그 다음에 뒤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한자로 우리가 뭐라 그래? 후. 그래서 얘는 후설로 나눠지겠죠. 근데 우리가 발음할 때 이 있지, 이. 이가 혀의 가장 앞에 부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1, 2, 3, 4 얘네인 애들은 내가 아까 2인 애들이랑 다 합친 애들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를 반으로 쪼개서 얘는 전설. 그럼 얘가 전설이니까 위에 있는 애들은 자연스럽게 뭐야? 후설이 되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누는 기준이 있지? 뭘로 나뉘어요? 보라색으로.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나눠지겠지. 그래서 왜 너네 그거 많이 하잖아. 자, 사람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위에 입술이고 이게 위에 입술이고 이게 밑에 입술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1, 2, 3. 보통 2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은 3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이어져 있고요. 여기가 따로 빠져 있는 형태예요. 됐어? 그래서 양악수술 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면 봐봐. 양악수술 했을 때의 문제점이 뭐냐면 뼈가 근육이 이렇게 이어져 있고 뼈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양악수술은 뼈를 이렇게 깎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무너지겠지. 지탱하고 있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양악수술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잘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가 하나로 이어져 있고 턱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혓바닥은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그죠? 밑에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혓바닥이, 이게 시계가 혓바닥이라고 생각을 해. 내가 입을 크게 벌리면 크게 벌릴수록 혓바닥은 밑으로 내려가요. 그치? 혓바닥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저모음이라 그러죠. 혓바닥이 가장 밑에 있으니까. 그럼 입을 중간만큼 벌리면 중모음이 있을 거고 입을 엄청 조금 벌리면 혀가 위에 있겠죠. 그걸 고모음이라고 할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쪼갤 거냐면 그래서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저모음, 중모음, 고모음으로 나눌 거예요. 요렇게. 됐어요? 잠깐만. 잘못 그었어. 이렇게 그어야 돼. 그리고 왜 색깔 안 바뀌었지? 이걸로 할 건데. 이렇게. 저모음, 이게 이 색이야? 됐다.
저모음, 그 다음에 저모음, 중모음, 고모음 요렇게 저, 중, 고 요렇게 갈 거예요. 됐어? 그 다음에 마지막 기준. 마지막은 하늘색으로. 자, 원순 모음이냐 평순 모음이냐로 나눌 거야. 원순. 입술 순자 써서 입을 동그랗게 발음하면 원순. 입을 플랫으로 발음하면 평순이죠. 그걸 원순이랑 평순이라고 하는데 얘네는 봐봐. 오, 우, 오, 우가 다 들어가 있지. 얘네는 4개 모두 그래서 원순 모음. 잘 보여요? 얘는 원순 모음. 그 다음에 이 4개가 아닌 애들, 나머지 얘네들을 뭐라 그래요? 평순 모음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체계표가 하나에 다 들어가니까 얘를 중심으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모음이고.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중 모음인 애들은 어떻게 볼 거냐면 이중 모음을 필기를 여기다가 할까? 예, 여기다가 할게요. 자, 이중 모음인 애들은 아까 얘기했지? 반모음이 앞에 오고 단모음이 뒤에 오는 애들이랑 단모음이 앞에 오고 반모음이 오는 애들, 또다시 반모음이 앞에 오고 단모음이 얘 한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일단 단모음이 먼저 오는 애들, 얘는 이거밖에 없어. 의사할 때 의, 의사할 때 의. 얘는 의에다가 반모음 이가 붙은 애들이야. 그 다음 반모음이 앞에 오는 애들, 반모음이 앞에 오는 애들, 얘네는 야에 여에 유, 야에 여에 유, 얘네들 야, 예, 여, 예, 유 요런 애들. 그 다음에 요까지 들어간다. 야에 여에 유, 그 다음에 요런 애들. 얘네는 싹 다 반모음 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에, 에, 우가 오 이렇게 들어간 애들이야. 그리고 나머지 애들 있지. 얘네 왜, 와, 왜. 얘네는 딱 봐도 반모음 이가 들어간 케이스가 아니라 반모음 오가 들어간 케이스랑 반모음 우가 들어간 케이스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반모음 오가 들어간 애들은 와, 왜. 반모음 우가 들어간 애들은 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 더 깊게 들어가면 어딨냐? 초록색? 네. 하나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그래서 반모음 얘랑 얘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반모음의 개수가 도대체 몇 개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근데 뭐 많이 안 나오기는 하는데 얘의 발음 기호는 이거예요. J고요. 얘네의 발음 기호는 똑같이 W예요. 그래서 발음 기호의 개수대로 하면은 2개인데 모양으로 따지면 3개죠. 그래서 2개라고 해도 되고 3개라고 해도 돼요. 어쨌든 여기서 반모음이 앞에 오는 거를 우리는 상향식이라고 할 거예요. 반모음이 앞에 오는 거는 상향식이라고 할 거고요. 반모음이 뒤에 오는 거는 하향식이라고 할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근데 여기에서는
각각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밑줄만 치고 자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전설모음은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는 거. 후설모음은 최고점이 뒤쪽에 있는 거. 평순모음은 평평하게 발음하는 거. 원순모음은 둥글게 오므려서 발음하는 거. 고모음은 혀의 최고점 높이를 입을 조금 벌리는 거겠죠? 입을 조금 벌려야 혀가 맨 위에 있을 테니까. 중모음은 입을 보통 벌리는 거고 저모음은 입을 크게 벌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나눠지게 되고 반모음 이가 결합하네, 반모음 오우가 결합하네 라고 봤을 때 여기서 의, 얘만 하향식이다. 왜냐면 얘만 단모음이 먼저 오고 반모음이 뒤에 오니까. 그래서 얘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이라고 하면 틀려요. 그쵸? 왜? 얘는 반모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선생님, 반모음으로 시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반모음 이에다가 아가 겹쳐진 거니까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왜랑 위는 위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50년이나 70년 뒤에는 왜랑 위도 이중모음으로 아예 체계표가 분류가 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왜랑 위는 단모음입니다. 그래서 표준발음법 4항에서는 이것을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해요. 봐봐. 단모음으로 발음하는데 왜랑 위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면 틀려요. 원래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는 지금 허용의 발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됐어? 그 다음 자음. 자, 자음은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거를 그래서 이 소리로 무브프프를 생각하시면 되고 너네 중학교 2학년 때 한글 창제의 원리, 한글 창제 제작의 원리 배웠었지. 미음이 뭘 본떠서 만든 소리야? 입술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잖아. 이 미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입술 모양을 본떠서 만든 소리야. 그래서 무라는 소리를 기준으로 획이 추가된 거를 외우시면 돼. 무브프프. 그 다음에 얘는 센 입천장 소리는 그냥 혀 차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린 입천장 소리는 여기 여린 입천장이 그 목구멍 뒤잖아. 여기 누르면 토하지. 누를 때 토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꾸액 이런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진짜 누르면 토하잖아. 뭔가 내가 급체했을 때 나 뭔가 너무 과식했을 때 차라리 토하는 게 난데 이 부분을 누르면은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가 여린 입천장 소리라 그랬잖아. 그 목구멍 뒤에 여기 그 목젖 뒤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이응 왜냐면 애들이 보통 소리가 크랑 이응이랑 같은 소리에서 난다는 걸 인지를 못해. 근데 얘 같은 소리에서 나는 거고요. 목청 소리, 이거는 한숨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히읗, 하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잇몸 소리. 잇몸 소리는 느드,
느, 드.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면 돼. 니은, 디귿, 시옷, 리을만 외우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느, 드. 디귿과 시옷이 들어가 있으니까 디귿에서 소리가 조금 세지면 쌍디귿으로, 소리가 더 세지면 티읕으로 변하잖아요. 그리고 시옷에서 소리가 더 세지면 쌍시옷으로 변하잖아.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과 시옷이 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쌍디귿과 티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걸 생각해야 돼. 혀 끝이 잇몸에 닿아서 나는 소리, 그 시옷 소리를 발음을 잘 못하는 사람, 이건 필기하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시옷 소리를 발음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TH로 소리를 하잖아. 시소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티토라고 잘못 발음하는 애들 있지. 그렇게 발음하는 애들 구강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발음하냐면 여기 이게 이빨이야. 원래 치아, 이빨이 여기 있으면 혓바닥이 여기에 나와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 치아 바깥으로 혓바닥이 넘어가게 되면 TH로 발음이 잘못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를 쓸 때만 TH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발음을 할 때는 시옷이랑 같이 있는 거. 그리고 또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부터 시옷을 좋아했어요. 왜요? 그럼 몰라. 그냥 좋아했어. 그래서 시옷으로 발음 나는 거의 대표음이 디귿이기도 해요. 왜 너네 가느다란 물방울 할 때도 가느다란 물방울에서 시옷은 안 들어가 있는데 외래어 표기법에 들어가시면 시옷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옷의 대표음이 디귿으로 되잖아. 그래서 시옷과 디귿은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면 좀 편해요. 그 다음에 자, 안울림 소리랑 울림 소리에서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이 있는데 파열음은 비둘기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찰음은 칠판 긁는 소리, 이런 소리, 마찰이 나는 소리. 그 다음에 파찰음은 파열음의 파와 마찰음의 찰자가 합쳐져서 만든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았다가 서서히 터트리면서 마찰을 일으키죠. 그래서 즈쯔츠.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음은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거. 유음은 흘려보내는 거. 왜냐면 이 유자가 흐를 유자니까. 그래서 얘는 어머니 이렇게 외우시고요. 얘는 그냥 리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리고 울림 소리는 얘들아, 자 봐봐. 내가 아까 자음은 소리를 낼 때 뭔가 방해를 받으니까 안 울림 소리라고 했는데 자음 중에서도 울림 소리인 애들이 있어요. 이 울림 소리인 애들은 장애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겠죠? 장애를 안 받으니까 울림소리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지? 그치? 장애를 안 받으니까 울림소리라고 하는데 그럼 이 얘기는 울림소리는 비음, 유음, 모음 모두 다 들어가야 돼. 만약에 울림소리를 너네가 이렇게 외우면 안 돼. 울림소리를 노랑 양말. 이거 얘네 합치면 노랑 양말이잖아. 아, 울림소리는 노랑 양말만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울림소리는 모든 모음과 노랑 양말 모두가 다 울림소리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쉽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는 가장 약하게, 된소리는 단단하게, 거센소리는 더 크고 거친 느낌. 브드그즈스, 뿌뜨끄츠스, 프트크츠. 프트크츠가 가장 발음이 센 소리예요. 프트크츠가. 그 자음 체계표 뭐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일단 파열음을 비둘기만 외우라고 한 이유가 비둘기가 파열음에 들어가 있으면 얘네의 된소리랑 거센소리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파찰음은 지읒만 외우면 돼. 지읒이 들어가면 당연히 된소리랑 거센소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사소리. 마찰음은 시옷 하나. 그 다음에 히읗.
히읗은 예사소리이면서 된소리라고 보지는 않기는 한데 된소리라고 보는 학교도 있고 아니라고 보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울림소리, 비음, 어머니, 그 다음에 유음, 리을. 근데 얘네도 이 체계표를 잘 알아야, 지금 이 체계표를 잘 알아야 이따 그 음운의 변동을 할 때 이거를 잘 이해할 수가 있다고. 자음의 위치가, 방법이 바뀐 건지 아니면 위치가 바뀐 건지. 지금 기준이 방법이냐 위치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방법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비분절 음은 아까 물리적으로 쪼개질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해요. 분절 음운에 얹혀서 실현된다. 홀로 실현되지 못하고. 그리고 소리의 길이. 그 다음에 이거. 이건 하늘에서 내리는 눈. 이거는 이 눈이잖아요. 근데 한방 눈은 어쨌든 스노우잖아. 근데 얘가 첫 번째 음절에 올 때는 눈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한방 눈은 발음할 때 한방 눈이 아니라 한방 눈 이렇게 짧게 발음해요. 그래서 긴 소리가 일반적으로 첫 번째 음절에서만 나타난다는 이유는 두세 번째 음절에서는 긴 소리여도 짧게 발음을 합니다가 원칙이에요. 여기다 쓸게요. 긴 소리는 두세 번째 음절부터는 짧게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억양도 구분이 가능하죠.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음절. 한 번에 발음되는 이거 하나가 전체가 음절이에요. 근데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 이거는 이제 그 음운인 거죠. 각각의 얘네는 음운인 거야. 음운. 자, 음절은 소리의 단위야. 그치? 음절은 소리의 단위이기 때문에 발음이 기준이 됩니다. 발음이 기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꽃놀이를 불꽃놀이라고 하니까 이 불꽃놀이가 4개의 음절이라고 하면 4개인 거.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되게 중요한데 음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왜? 반모음도 그렇고 자음도 그렇고 둘 다 모음에 기생하니까. 반모음도 그렇고 자음도 그렇고 둘 다 모음에 기생하니까. 되셨어요? 자, 그래서 4가지의 형태로 실현된다. 이 말. 자, 모음 단독. 그쵸? 모음 단독. 모음만 혼자 있어도 음절을 이룰 수가 있고요. 모음 플러스 자음, 모음 플러스 자음, 그 다음에 자음 플러스 모음, 가, 자모자, 말, 방,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음절의 첫 소리에 오는 이응은 음가가 없기 때문에 카운팅 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유는 음절의 개수가 우랑 유 토탈 2개라는 얘기예요. 첫 소리에 오는 이응은 개수로 세지 않아요. 음가가 없기 때문에. 됐어? 경훈아? 네. 그 다음에 최소 대립상 하나만 다른 거예요. 하나만 다른 거. 불, 물, 비읍과 미음 하나만 달라서 얘는 파이어고 얘는 워터잖아요. 실질적인 뜻이 비읍과 미음 하나씩만 달라지게 되는 거를 쌍, 최소 대립쌍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받침의 종류. 네, 여기 뒤에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자, 볼게요. 여기 받침의 발음. 우리 이제 음절까지 끝냈고 발음이 어떻게 되냐. 일단 개념부터 보시면 받침의 종류 크, 끄, 르그, 헛받침, 쌍받침, 겹받침. 근데 헛받침이랑 쌍받침이랑 겹받침 각각의 차이를 보셔야 되고 일단 헛받침은 하나의 자음자로, 쌍받침은 같은 게 겹쳐진 거, 그 다음에 겹받침은 두 개의 자음자로 이루어진 거. 자, 얘가 어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끝, 말의 끝, 그리고 또는 자음 앞에서는 어떤 식으로 발음이 되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게 모음으로 시작한다라는 개념.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개념.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게 뭐냐면 첫 소리에 이응이 오는 거. 그런 애들을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랑 실질 형태소로 나눠지게 되는데, 형식 형태소인 애들은 문법 형태소. 그러니까 즉 뭐 이런 거, 조사 이런 애들, 민정이는 이 이런 거, 그 다음에 을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뭐 누구누구 와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는 정말 말 그대로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애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다 나눠지게 되죠.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일단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들어가게 될 텐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보시려면 얘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일단 음절 끝에서 봐봐. 우리는 이제 음절이라는 개념을 배웠잖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음절 끝에서 가느다란 물방울로만 발음이 되고, 이외의 자음은 가느다란 물방울 중 하나로. 근데 실질적으로 얘들아,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뀌는 거는 비둘기밖에 없어요. 비둘기. 봐봐. 나머지 애들을 보세요. 나머지 애들 노랑 양말이지. 나머지 애들은 1대1 대응이잖아 지금. 그쵸?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가 바뀌는 애들은 비둘기밖에 없다라는 걸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 비둘기, 비둘기 얘네밖에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발음법을 기준으로 하고, 왜냐면 발음을 먼저 배우고 너네가 나중에 한글 맞춤법을 배워요. 2학기 때. 그래서 지금은 발음법을 기준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표준 발음법 제8항 가느다란 물방울 7개의 자음만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 제9항 끄크 기역 스스 즈츠트 디귿 프는 비둘기 비읍으로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대표음 그듭으로 발음한다. 이게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래서 우린 지금 이걸 본 거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거. 치읓의 대표음이 디귿으로. 디귿이 뭐야? 대표음으로 들어가게 된다. 근데 이게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는 그냥 바로 대표음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연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셔야 돼요. 연음. 얘 되게 중요한데. 연음은 연달아서 발음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음으로 시작을 하죠. 왜냐면 첫 소리에 이응이 있으니까. 그치? 모음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 형식 형태소이죠.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잠깐 지우고 그냥 이거는 필기하지 말고 보세요. 그냥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꽃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인 플라워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런 애들은 뭐라 그래요? 꽃 자체는 실질 형태소예요. 근데 이라고 하는 애들은 형식 형태소예요. 그러면 실질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랑 있을 때 뭐가 더 무거워요? 그치, 실질이 더 무거워. 그러면 실질이 힘이 세. 형식 형태소가 얘네의 싸움에서 졌다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치읓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 무거우니까 이거 네가 들어 하고 이거 신발 이렇게 벗는 느낌으로 보시면 된다고. 힘의 논리에서 실질 형태소가 훨씬 더 이겼기 때문에 그냥 치읓을 대표음으로 바꾸지 않고 넘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힘의 논리에서 치읓이 대표음으로 바뀌지 않고 넘어가요. 요게 이제 중요한 거. 근데 얘를 보세요. 얘는 똑같이 위라고 하는 걸 보시면 모음으로 시작하기는 해요. 근데 위는 뭐뭐 위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실질 형태소잖아. 그러면 꽃은 아까 실질 형태소라고 했고 위도 실질이야. 그러면 실질이랑 형식이랑 싸우면 실질 형태소가 힘의 논리에서 이기겠지만 실질이랑 싸우면 힘이 똑같으니까 둘 다 무승부라고. 무승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대표음으로 바꾸고 뒤 음절 첫 소리로 연달아서 이어지게 돼요. 이 두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돼.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힘의 논리가 똑같잖아. 힘의 논리가 똑같기 때문에 대표음으로 바꾸고 넘어가야 해. 그런데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는 건 외워야 돼요? 외워야죠. 외워야 돼요. 안 외우면 못 풀죠. 기본이죠, 기본. 지금 하는 거 다 외워야 돼요. 그래야 한 두세 문제 나올 거거든요? 그 두세 문제 맞추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너네는 특히나 그 시험 한 번밖에 안 보잖아. 그거 한 두 문제 나올 거라고. 본대? 또 이번 연도에 본다는데요? 본대? 그러니까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와. 네, 본다고 듣긴 했어요. 누가? 국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 본다고 했어? 네. 아 그래? 그럼 좋네. 다행이네.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와. 어쨌든 이거 시험 범위에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헛받침이랑 쌍받침, 치읓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고 얘는 지금 겹받침, 리을 기역, 닭. 자음군 단순화가 뭐냐면 이 자음군 얘네 리을이랑 기역 중에서 리을이랑 기역 중에서 리을이 탈락을 하고 얘는 탈락이에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변형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라고 하지 않고 교체라고 해요. 근데 자음군 단순화 얘는 탈락이라고 해요. 탈락. 자, 그래서 이게 얘 혼자만 했을 때는 리을 기역 중에서 리을이 탈락되고 기역으로만 발음이 되죠. 자음군 단순화. 근데 얘가 또 이라고 하는
형식 형태소가 뭐야 왜 이래? 형식 형태소가 있죠? 이 형식 형태소. 그러면 여기 잘 보면 얘가 닭은 또 실질이잖아. 그러니까 무거운 거를 뒤에 얘한테 넘겨줄 거야. 무거운 걸 뒤에 얘한테 넘겨줄 거니까 여기 있는 기억을 이쪽으로 넘겨줄 거예요. 그래서 달기로 발음이 될 거야. 그러면 얘는 중요한 게 그거야. 리을이랑 기억이 둘 다 살아있지. 그래서 얘는 탈락이라고 안 해. 탈락이라고 하면 안 돼. 얘는 연음이라고 하는 거야. 리을이랑 기억이 둘 다 살아있잖아. 얘는 리을도 있고 기억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얘기할 거야. 리을 기억에서 기억이 뒤음절 첫소리로 발음됩니다. 겹받침 중에서 뒤에 것이 발음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뒤의 것이 발음됐습니다. 이렇게 될 거야. 리을 기억 중에서 기억이 뒤에 것이니까. 근데 연음이라고 하는 거랑 지금 이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음은 변동을 하고 있는 건데 연음은 음은 변동이 아니에요. 연음은 음윤 변동이 아니다. 왜냐면 음운의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변동이 없잖아. 왜냐면 똑같이 다 발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탈락되는 것도 없고 교체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변동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얘 볼게요. 자음군 단수나 이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도 대표음으로 바뀌고 나서 연음이 됐잖아. 얘도 대표음으로 바뀌고 나서.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탈락되고 나서 연음이 될 거예요. 흑, 위. 자, 얘네 둘 다 실질이죠? 둘 다 실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힘의 논리에서 대표음으로 바꾸던가 뭔가 탈락이 돼야 돼. 그래서 리을 기억에서 리을이 탈락되고 기억이 뒤로 올라가게 된 거야. 그러면 얘는 자음군 단순화는 음은 변동이고요. 음은 변동이 맞고 연음은 음은 변동이 아니거든요. 됐어? 그러면 물어볼게. 자음군 단수나 이후에 연음이 일어난 거면 음은 변동이 몇 번 일어난 거예요? 한 번 일어난 거죠.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고 연음이 일어났는데 자음군 단순화는 음은 변동이고 연음은 음은 변동이 아니라니까? 그쵸? 그러면 음은 변동이 한 번 일어난 거.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음은 변동 한 번 일어난 거다. 이게 많이 헷갈리게끔 이런 식으로 문제 낼 거예요. 그 다음에 거센 소리 대기. 자, 거센 소리 대기라고 뭐뭐 대기라고 하는 거는 원래 거센 소리가 아니었다가 거센 소리로 되는 것을 얘기해요. 거센 소리가 아니었다가 거센 소리로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거센 소리 대기는 쉽게 말해서 그드, 브즈 뒤에 히읗이 오면 크트, 프츠로 변해요. 그거를 거센 소리 대기 혹은 축약이라고 합니다.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건데. 근데 똑같은 히읗인데 여기에서는 히읗과 기역을 합쳐서 크로 됐죠. 히읗과 기역을 합쳐서 크로 됐어. 근데 여기에서는 히읗 뒤에 여기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로 진행이 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축약이 아니라 탈락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히읗의 주위에 히읗이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축약이 될 수도 있고 탈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정리. 히읗의 주위에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쓰자. 더 깔끔하게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히읗이 어떠한 상황에 놓였는지에 따라 다른 음운 변동이 실현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봤었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그 비둘기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싹 다 노란 양말은 1대1 대응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 다시 보는 거야 지금. 음절 끝에 겹받침이 올 때 하나가 탈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화라고 하는 거는 탈락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발음이 되는 거. 탈락되고 하나만 발음이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잘 봐봐. 여기에 쌍기역이 기역으로 발음됐어. 그럼 쌍기역은 이렇게 생겼잖아. 앞에 봐봐. 쌍기역은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기역으로 된다고? 이게 이거 하나만 발음된 거니까 여기에 있는 기역이 탈락된 거구나 이러면 안 돼. 이건 탈락이 아니야. 얘는 교체야. 근데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이라고. 두 개가 있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는 거라고. 교체가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서 얘가 이거를 어떻게 나눴냐면 앞에 게 탈락하는 애들이 있고 뒤에 게 탈락하는 애들이 있어. 이것도 외우시긴 하셔야 돼요. 자, 뒤에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 그 기역 시옷 중에서 시옷이 탈락하고 니은 지읒 속에서 지읒 탈락하고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앞에 게 탈락다는 거는 3. 그 다음에 읍다. 자 봐봐. 이거 보세요. 릴프는 피읍으로 발음하는데 피읍의 대표음이 비읍이죠. 그러니까 비읍으로 발음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자음군 단순화가 한 번 일어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한 번 일어났으니까 음운 변동이 2번 일어난 거죠. 탈락하고 이 한 번 바뀌어서 2번. 요렇게 2번 일어나게 됐다. 그럼 저 따는 뭐예요? 네, 따. 이거는 된소리 되기라고 하는 건데 뒤에 왜 이렇게 되냐? 이건 된소리 되기. 뭐뭐 되기라고 하면은 원래 된소리가 아니었다가 된소리로 되는 형태를 얘기하는데 요거예요. 표준발음법 제25항. 르트, 르브 뒤에 결합되는 그드, 스즈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훌게, 훌따, 훌지, 떨게, 떨따, 떨지. 요렇게. 왜요? 몰라. 그냥 그렇게 발음하래. 뒤에 있는 거를 된소리로 발음하는 거. 그래서 된소리 되기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근데 표준발음법 기준에서 그 표준발음법 제5항이랑 한글맞춤법 제5항이랑 연결되어서 보시는 게 맞는데 일단 가장 간단한 된소리 되기의 원칙은 쉽게 된소리 되기의 원칙 중 가장 큰 첫 번째는 안 울림
100% 된소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국수. 국수를 국수라고는 쓰는데 발음할 때는 국수라고 발음 안 하죠. 아무도. 국수라고 발음하죠. 여기에 보세요. 기역과 시옷은 안 울림 소리죠. 안 울림 소리가 합쳐진 거면은 된 소리로 발음합니다. 100%. 왜냐면 안 울림 소리, 울림 소리는 부드러운 소리잖아. 그치? 울림 소리는 부드러운 소리인데 안 울림 소리라고 하는 거는 안 부드럽다는 거잖아. 안 부드러운 거랑 안 부드러운 거랑 합쳐지면 당연히 된 소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얘네가 조금 중요해요. 예외. 여기서 리을 비읍의 예외랑 리을 기역의 예외를 보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원래는 리을 비읍의 대표음은 리을이에요. 리을 비읍의 대표음은 리을이에요. 리을 비읍의 대표음은 리을. 근데 예외적으로 리을 비읍의 예외적인 발음이 비읍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아마 이제 중학교 때 하셨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어요.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1, 케이스 2. 첫 번째 케이스 1의 경우는 밥 플러스 자음. 밥 플러스 자음. 일 때는 봐봐. 잔디를 밟지 마세요. 밟지 마세요라고 하면 안 돼. 밟지 마세요라고 해야 돼. 밟지. 여기 지읒 있죠? 밥 플러스 지읒이 들어왔죠? 밥 플러스 자음이죠? 밟다. 이 디귿도 자음이죠? 밥 플러스 자음이 오면은 비읍으로 발음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너 플러스 죽하다. 너 플러스 둥글다. 너 플러스 죽하다, 둥글다가 들어가게 되면은 얘도 예외적으로 들어가요. 얘도 비읍으로 발음해야 돼요. 그럼 이제 그냥 이거는 그냥 보세요. 얘 지금 하는 건 필기하지 마시고, 선생님 왜 얘가 쌍지읒이 돼요? 브즈. 아까 얘기했지. 안 울림 소리 더하기 안 울림은 100% 된 소리 그랬지. 비읍이랑 지읒은 둘 다 안 울림 소리잖아요. 안 울림 소리끼리 만났으니까 쯔라고 발음을 해야 돼. 그리고 이 크는 어디 나왔어요? 카다 할 때 카는 어디 나왔어? 어디서 나왔어? 기역과 히읗으로 합쳐진 게 카로 발음이 된다. 그 다음에 넙둥글다는 비읍이랑 디귿이 만났으니까 뚱으로 발음할 거고요. 그 다음은 그냥 둥글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기역의 대표음은 기역이에요. 어디 갔냐? 어딨어? 얘는 왜 예외가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네 두 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편집을 이딴 식으로 했지? 다시 지워. 자, 보세요. 리을기역의 대표음은 기역이에요. 치킨, 꽃기호 닭을 달이라고 안 하고 닭이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리을기역의 예외는 리을로 발음합니다. 리을로. 자,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맑고 묽게. 리을 기억 다음에 기억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봐봐. 용언, 어간, 리을 기억의 기억이 탈락한다고 했잖아. 자, 그럼 이걸 또 보셔야겠죠? 어간이 뭐냐면 동사, 형용사가 활용될 때 변하지 않는 거. 먹다, 먹고, 먹어에서 이 앞에 있는 거를 어간이라 그러고 뒤에 있는 거를 어미라고 그래요. 얘를 어간과 어미라고 하는데 어간이 모양이 변하지 않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거를 조금 보시면은 책을 검정색으로 할까? 책을 읽고 싶어. 뭐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해봐. 그러니까 문장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읽고를 보시면 읽다는 리딩이지. 그치? 실제, 그러니까 어간이라고, 어간. 동사잖아. 얘는 동사야, 동사. 읽는다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여기에 있는 이 익이 어간이에요. 그럼 얘가 뭐? 어간의 리을 기억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간의 리을 기억이기 때문에 얘는 어간이고 뒤에 있는 리을 기억 다음에 기억이 오면은 우리 항상 그거를 생각해서 돼. 문법이잖아. 문법은 항상 가성비를 생각하거든요. 리을 기억 다음에 기억이 오면 기억이 똑같은 게 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리을로 빠져요. 똑같게 오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억을 삭제시킬 거예요. 그래서 리을로 발음을 하는 거야. 원리가 원래 그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꼬라고 발음하는데 선생님 이 꼬는 왜 그래요? 이 기억이랑 만나가지고 뒤에 얘를 된소리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언어가 리을 기억에 기억이 탈락한다. 얘는 명사죠. 얘는 명사고 단독이기 때문에 그냥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닭과 이렇게 발음할 겁니다. 닭과 왜냐면 얘는 명사니까. 명사라는 얘기는 동사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표준발음법 10, 11, 12. 왜 제가 이 발음법을 계속 눈에 익히냐면 결국에 나중에 수능이랑 모의고사 볼 때는 얘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쁘게 표로 안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표로 계속 이해하려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 표준발음법 이게 어떤 거랑 연계되는지를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표준발음법 제10항. 겹받침, 기역 시읒은 기역으로, 니은 지읒은 니은으로, 르브, 르슬, 르트는 리을로, 비읍 시읒은 비읍으로 발음하는데 여기서 예외가 있죠. 밥의 예외랑 넙의 얘기가 있죠. 어떤 거? 밥 플러스 자음인 경우랑 너 플러스 둥글다, 죽하다 에서는 어떻게 발음해요? 리을이 아니라 비읍으로 발음한다. 그 다음에 표준발음법 제11항 르그, 르무, 르프. 르그, 기역, 미음, 비읍으로. 왜냐면 봐봐. 르프라 그랬지. 프로 발음이 되겠지. 프의 대표음이 브잖아. 그래서 얘는 비읍으로 발음해요. 다만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간이 뭐라 그랬어? 어간이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 그랬지. 요 어간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얘는 리을 기억 앞에서 기억이 왔을 때 기억 삭제되고 똑같은 리을로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히읗. 니은 히읗과 리을 히읗 뒤에 니은 히읗과 리을 히읗 뒤에 똑같이 니은이 결합되면은 히읗을 탈락시키고 니은과 리을로 발음할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네. 그 다음 연음. 아까 제가 연음은 음운 변동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음운 변동이라고 하는 거에 카운팅하지 않아요. 왜냐면 음운 변동이 아닌 이유는 변동이 안 일어나서 음운 변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어. 왜 변동이 아니냐면 변하지 않았어요. 안 변했어요. 보세요. 이게 왜 안 변했다라고 하냐면 뭐 곰이 예쁘다 했을 때 얘는 음운이 몇 개야? 기역, 오, 미음, 이. 이거 하나, 이게 4개죠. 근데 얘가 미음이 이렇게 발음되니까 얘도 기역, 오, 미음, 이. 이거잖아. 똑같이 4개, 4개고 변동된 게 없죠? 그러니까 음 변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됐어? 그래서 연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음운이라고 하는 게 음절 첫 소리로 옮겨져 발음될 뿐이지 이거 음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음운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모음으로 똑같이 시작하는데 실질 형태소가 올 때랑 다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힘의 논리에서 차이가 생긴다고 했잖아. 얘는 실질 형태소 뒤에 형식 형태소가 온 거고 얘는 실질 형태소 뒤에 실질 형태소가 온 거니까. 그쵸? 왜냐면 얘 실질이죠? 얘 형식이죠? 그러면 실질이랑 형식이랑 있을 때 뭐가 더 힘이 세다고 했어? 얘가 더 세다고 했잖아. 근데 옷 안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얘도 실질이고 얘도 실질이잖아. 실질이랑 실질이니까 힘이 똑같다고 했잖아. 힘이 똑같기 때문에 바로 그냥 신발 던지는 거 못한다고 했고 신발을 바로 던질 수가 없어서 어떻게 돼? 디귿으로 바뀌어. 이건 시옷의 대표음이 디귿이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대표음으로 바뀌고 1, 그 다음에 음절 첫 소리로 발음됩니다. 2. 대표음으로 바뀌고 발음된다고. 바뀌는 게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잠깐. 지쳤나요? 아직 많이 안 왔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얘가 어쨌든 뒤에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는 니은 지읒이 있을 때 이 지읒이 뒤로 넘어가. 그러면 그냥 둘 다 똑같이 발음될 거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좀 중요해요. 기역과 시옷이 있는데 시옷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시옷이 넘어갈 때 쌍시옷으로 발음이 돼요. 쌍시옷으로 발음이 된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굿이 할 때 이거 구개음은 조금 이따 할 거고 구개음화는 그냥 쉽게 말해서 디귿과 티읕 뒤에다가 이랑 반몸 이가 들어갔을 때 지읒과 치읒으로 변하는 거. 근데 얘는 이따가 또 다시 설명할 거지만 구개음화는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잔디 디귿과 이가 만났잖아. 근데 이거 발음할 때 잔지라고 발음합니까? 안 하죠? 하나의 형태소에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제 13, 14, 15항을 볼게요. 자, 헛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일단 모음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는 음가가 없다고 했지. 이거는 뭐야? 첫 소리에 이응이 오는 거, 음가가 없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닭이 발음할 때 달기로 발음이 되는 이유는 이 기억이 그냥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본인의 음가대로. 뭔가 바뀌는 게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된다고. 그 다음에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에 것만을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게 되는데 아까 그거 목시 그러면은 목시라고 발음하게 된다. 이럴 때 시옷은 된 소리로 발음한다. 다음 15항 이거 맛있다랑 멋있다의 발음. 원래 규정대로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옷의 대표음이 뭔지를 보셔야 되는데 시옷의 대표음이 무엇입니까? 디귿. 그쵸, 디귿. 잘한다. 디귿이에요. 그래서 원래 규정대로라고 하면은 맛과 멋의 시옷이 봐봐. 여길 분석하시면 맛도 실질 형태소고요. 여기는 잇도 실질 형태소예요. 둘 다 실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은 실질이랑 붙었으니까 앞에 있는 게 대표음으로 바뀌고 나서 넘어가야 돼. 그게 원래 힘의 논리에 따라서 맞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 규정대로라면 맛과 멋의 시옷이 대표음 디귿으로 바꾼 후 맛있다랑 멋있다가 올바른 발음이지만 그냥 시옷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시옷으로 발음이 나타나는 거는 어떤 케이스예요? 대표음으로 변동하지 않고 그냥 연음한 거지. 자, 그 다음에 받침 히읗의 발음. 히읗 뒤에 그 비둘기가 올 때면 크트프로 축약이 된다. 축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랑 B랑 더해서 새로운 C가 만들어지는 거를 축약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축약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생일 축하를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너네 생일 축하해 할 때 축하해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줄였을 때 보통 치크라고 쓰지 흐라고 쓰지는 않잖아.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그러면 왜 크를 쓰냐고. 이거의 발음이 축하해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기역과 히읗이 만나면 크로 발음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축약이라고 하는 거는 축하해, 치크를 생각하세요. 치흐라고 쓰는 사람들보다 치크라고 쓰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거. 그러면 당연히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기역과 히읗으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크라고 하는 새로운 게 나타났으니까. 그 다음 히읗 뒤에 니은이 올 때 히읗이 니은으로 발음된다. 왜냐면 히읗의 대표음이 디귿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자세히 보면 히읗이 디귿으로 넘겨지게 되죠. 이것이 히읗의 대표음이 디귿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따 비음화 이따 할 건데 디귿과 니은이 만나서 디귿이 니은으로 변하는 거. 이걸 비음화라고 해요. 자, 그럼 비음화가 뭐냐면 우리는 세모화를 세모가 아니었다가 세모로 되는 거를 뜻해요. 그러니까 비음화는 우리 그리고 비음이 뭔지 알죠? 비음이 뭐야? 어머니, 이응, 미음, 니은이잖아. 그 비음이 아니었던 애들이 비음처럼 변동되는 것을 비음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아예 탈락. 히읗 뒤에 모음인데 형식 형태 쏘면 히읗이 탈락합니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쉴 거야. 좀만 참아봐.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하네. 어려운데요. 그니까 아니, 음운 변동을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안 됐죠? 실패했습니다. 자, 받침 히읗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히읗 뒤에 그드즈, 크트츠로 발음하고요. 히읗 뒤에 시옷, 쌍시옷으로 발음하고요. 히읗 뒤에 니은, 니은으로 발음하고요. 모음으로 시작될 때는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 됐어요? 네,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는 또 다시 할게요. 똑같은 거 또 하는 거야, 지금. 자, 보세요. 자, 음운 변동. 이제 드디어 파이널리 음운 변동 들어왔다. 오늘 목표 음운 변동 끝내는 거였는데 팩도 없는 소리였고요. 그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만 해봅시다. 그래, 얘들아, 이거 이렇게 봐봐. 언제나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 나의 계획은 이걸 다 끝내는 거였어. 그러나 안 됐지. 그러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중간고사 스탠스를 유지하세요. 너네 또 중간고사 시즌 되면 선생님 전 기말을 노려볼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제발. 자, 음운 변동. 음운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 발음이 달라지는 거. 발음을 좀 더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어쨌든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총 4가지가 있는데 4개가 있는데 교체, 축약, 탈락, 첨가가 있거든요. 교체, 축약, 탈락, 첨가. 교체는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A가 B로 바뀌는 거잖아요. A가 B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개수가 변하지 않아. 이거 중요하다. 개수가 변하냐, 개수가 변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축약은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니까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탈락은 있었던 게 없어지는 거고요. 있었던 게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첨가는 음운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 얘는 줄어들고 얘는 늘어나는 거. 요렇게. 자, 일단 교체 볼게요. 비음화. 자, 비음 뭐뭐 있지, 경훈아? 어머니. 그쵸? 이응, 미음, 니은. 비음화라고 하는 거는 비음이 아니었던 게 비음으로 변동된다라는 거고. 결국에 이 말은 어머니가 아니었던 게 어머니로 이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음이 아닌 자음이 영향을 받아서 바뀌어 발음되는 거. 일단 고디바 초콜릿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비둘기라고 보셔도 되는데 고디바 초콜릿의 비음화를 보세요. 기역, 디귿, 비읍은 안 울림 소리예요, 울림 소리예요? 그쵸, 안 울림 소리죠. 안 울림 소리가 니은과 미음은 울림 소리죠.
안 울림 소리가 울림 소리랑 만나서 이렇게 이제 변동되는 거. 그러면 이거 잘 보세요. 기역이랑 이응이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치? 기역이랑 이응이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기역이 이응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이랑 니은이 또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치조음이잖아요. 그 혀끝. 그래서 디귿이 니은으로 넘어가는 거고. 비읍은 미음이랑 같은 데서 소리가 나니까 비읍이 미음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고디바가 비음, 니은,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얘는 비음이 아니죠. 비음이 아니었던 게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어머니로 바뀌어 발음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가 있는데 기역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기역이 이응으로 변하게 되고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기역이 이응으로 변하게 되고 얘는 일단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나요. 쌍기역의 대표음은 기역이죠. 기역으로 변동되고 이게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화로 이어지게 돼요. 그러면 얘는 음운의 변동이 몇 번 일어났습니까? 그쵸, 2번 일어났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1번, 비음화 2번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비음화가 2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고디바 초콜릿의 비음화가 있고 고디바 초콜릿의 비음화가 있고 하나 더 넘어가시면 리을의 비음화가 있어요. 리을의 비음화. 자, 받침 미음과 이응 뒤에 리을이 올 때 비음, 니은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자, 미음과 이응은 뭐예요? 비음. 그쵸, 비음이에요. 아이고. 비음이고요. 얘는 유음이죠, 리을은. 그럼 얘네가 만나게 돼가지고 받침 미음, 이응 뒤에 오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서 발음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리을의 비음화는 리을은 유음이잖아요. 이 유음이 니은인 비음으로 변동되는 것을 리을의 비음화라고 그래요. 담력 보세요. 담력 미음이랑 리을이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요. 니은으로 바뀌고 종로 이응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고 심리 니은으로 바뀌고 얘도 니은으로 바뀌어요. 그럼 얘는 싹 다 모두 니은으로 바뀌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리을의 비음화가 위에 있는 케이스도 있고 밑에 있는 케이스도 있는데 얘는 잘 보시면 받침 기역 비읍 뒤에 리을이 온다면 기역은 이응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바뀌게 되고요. 리을은 니은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런 얘기입니다. 얘를 이렇게 쭉 빼가지고 검정색으로 뺄까? 요렇게 쭉 빼가지고 막론 기역이랑 리을이 왔어요. 기역이랑 리은이 왔으면 일단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기역이 론 요렇게 바뀌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응은 비음이잖아요. 그쵸? 비음이니까 비음에 의해서 리을이 또 바뀌어지게 됩니다. 논 요렇게. 그래서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브 뒤에 기역과 비읍 뒤에 리을이 오면 이 기역과 비읍은 각각의 이응과 미음으로 먼저 바뀌게 되고 요렇게 이제 바뀌어서 발음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그 이거잖아요. 순행, 역행, 상호. 그리고 완전, 불완전. 뒤에는 뭐냐? 국외음어구나. 자, 보세요. 순행이 뭐냐면 앞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앞에 의해서. 얘는 역행은 뒤에 거로 인해서 앞에 게 바뀌는 거야. 그리고 서로 영향을 준 거. 얘네는 상호동화라고 그래요. 그 방향에 따라서 나눠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교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막로는 그러면은 순행이야, 역행이야, 상호야. 역행. 그거요. 그치? 양쪽 다 되는 거. 상호죠. 양쪽 다 되는 거니까 상호 동화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신라면 유음화로 볼게요. 유음화. 이제 유음화라고 하는 건 뭐겠어? 원래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으로 되는 것을 뜻하죠.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으로. 근데 유음은 원의 논리잖아. 유음이 뭐가 있어? 그치? 리을. 그럼 이 얘기는 리을이 아니었던 것이 리을로 변하는 것을 유음화라고 그래요. 자, 비음, 니은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리을의 영향을 받아 유음, 리을로 바뀌는 현상. 어쨌든 유음, 리을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실내. 여기서 니은이 원래 니은이었었던 게 리을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신라, 리을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근력, 이렇게 바뀌고 얘는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얘는 자음군 단수는 한 번 일어나고 유음화가 일어나고 두 번 일어나게 되는 거. 근데 이제 이거는 완전 그냥 기본 개념인 거고 왼쪽을 보시면 신라면의 발음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단어야. 하나의 단어. 하나의 단어면은 실, 리을 앞에 게 바뀌고 신과 라면의 결합으로 인식이 된다면은 뒤에 것이 바뀌어요. 이거는 그냥 예시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상견례, 생산량과 같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뀔 수도 있다. 니은 뒤에 리을이 올 때. 상견례, 생산량. 그리고 여기 끝에 완전 동화랑 불완전 동화가 있잖아. 완전 동화가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음운이 완전히 똑같아지는 경우를 완전 동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리을, 니은이 만났지. 근데 얘는 칼, 날 하면서 리을, 니을로 됐지. 완전히 똑같아졌죠? 완전히 똑같아졌으니까 완전 동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유음은 아까 원의 논리라 그랬지. 리을밖에 없잖아, 유음은. 그래서 유음화는 100% 완전 동화야. 유음화는 100% 완전 동화. 유음화는 100% 완전 동화. 그 다음에 불완전 동화. 동화의 결과 두 음운이 비슷하게 변했지만 봐봐. 이응 종로를 보시면 이응과 리을이잖아. 그치? 이응과 리을. 근데 여기서 이응과 니은. 근데 이응과 리을은 이응은 비음화야 유음화야? 이응은 비음이야 유음이야? 비음이고 리을은 유음이지. 그러니까 이응, 니은으로 변했을 때 이응도 비음이고 니은도 비음이잖아. 둘 다 완벽하게 비음으로 변했지만 이응과 니은이 둘 다 똑같지 않죠. 그런 거는 불완전 동화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체 중에서 자음 동화에 대해서만 한 건데 두 개의 자음이 만날 때 한쪽의 자음이 다른 쪽 자음을 닮아서 그와 비슷한 소리로 바뀌거나 양쪽이 서로 닮아서
모두 바뀌는 현상. 그러니까 한쪽만 바뀌거나 두 개 모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는 보세요. 조음의 위치는 어차피 입술 소리잖아요. 조음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는데 조음의 방법만 바뀐 거예요. 그치? 이거 무브프프에서 비읍이 미음으로 바뀐 경우는 결국에는 조음의 위치는 바뀌지 않고 방법만 바뀌었다. 이거 중요해요. 방법만 바뀐 건지 위치 둘 다 바뀐 건지 써두시고 방법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국의 음화, 된소리 대기, 반모음화까지 할 수 있을까? 여기가 목표인데. 국의 음화 볼게요. 국의 음화 아까 디귿과 티읕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자, 하나의 형태소에서는 국의 음화 안 일어난다 그랬어요. 견디다, 느티나무는 견지다라고 발음 안 하죠. 그리고 느티나무도 느치나무라고 안 해요. 그리고 또 잔디도 잔디라고만 발음하지 잔지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결국에 하나의 형태소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라는 거 보셔야 되고요. 자, 얘가 지금 이거를 원리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림이 똑같은 거 아니야? 뭐가 다른 거야? 그렇지 않아? 뭐가 달라 지금? 다르네. 다르네. 나 이것만 보고 있었네. 지금 혀가 이렇게 있다고? 오류난 줄. 혀가 이렇게 있고, 혀가 이렇게 있고, 혀가 이렇게 있는 거.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드트는 이거, 이 치아 바로 뒤에 혓바닥이 있고, 즈츠는 어떻게 발음해? 뭐야? 즈츠는 혀 차는 소리잖아. 즈츠는. 그러니까 혓바닥이 앞에 있다가 뒷부분으로 가요. 그치? 여기서 이렇게 갈 때 혓바닥이 이동을 한다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 할 때 이는 전설이야 후설이야? 전설이죠. 전설 모음이죠. 전설 모음으로 가잖아. 그래서 여기 원리를 보시면 드트보다 지치 얘가 모음 이와 더 가까워.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앞에서 발음하다가 뒤에서 발음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앞에서 발음하다가 이렇게 오는 것보다 여기서 발음하다가 여기로 오는 게 더 쉽잖아. 그래서 국외음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혓바닥이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적게 움직이는 게 더 경제적이니까. 경제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가성비가 좋고 덜 움직이는 거는 경제적인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하시냐. 혓바닥이 지읒 치읒으로 발음하고 이를 발음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 이렇게. 그래서 예시를 하나만 볼게요. 해, 도, 디. 디귿이 여기로 넘어가죠? 그러면 디귿과 이가 만나서 지읒으로 발음된다. 뭐 마지, 끝이, 해도지, 피붙이, 거치다, 닫히다, 묻히다, 굳히다. 이렇게. 자, 밭이랑과 밭이랑. 여기서 이제 이게 뭐냐면
얘는 밭이랑 논을 팔았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 할 때 그거야. 얘는 이랑이야, 이랑. 그러니까 이랑이 뭐냐면 논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을 이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형식 형태소고 얘는 실질 형태소야. 얘는 형식 형태소랑 결합했기 때문에 밭이랑이라고 발음을 하는 게 맞아. 근데 얘는 실질 형태소니까 봐봐. 밭도 실질이고 이랑도 실질이잖아. 둘 다 실질이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일단 대표음으로 바꾸고 중간에 니은청가는 나중에 할 거고요. 니은청가하고 비음화가 일어나서 밭니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 뒤에 어떤 게 오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얘는 국외음화는 위치만 변한 게 아니지. 위치도 변하고 뭐도 변해요? 방법도 변했네요. 잇몸 소리에서 센 이천장 소리로 위치도 변했죠? 그리고 파열음에서 파차음으로 방법도 변했잖아요. 그치? 여기다 위치랑 방법 모두 변함. 그래서 비음화, 유음화는 방법만 바뀌었고 국외음화는 모두 바뀌었습니다. 필기하시고. 자, 그 다음 된소리 대기. 예사소리 그드브스즈의 일정한 환경에서 끄뜨뿌스즈로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받침, 그드브 뒤에 된소리 대기. 우리 아까 그거 있었지. 여기다 하나, 예시 하나만 더 적어둡시다. 목시 할 때 목시로 발음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도 된소리 대기. 왜냐면 기역과 시옷이 만났으니까 시옷이 쌍시옷으로 변동된 거예요. 일단 표준발음법 제24항 그드브스즈는 안울림 소리죠. 그드브도 안울림이죠. 안울림 100% 된소리. 왜냐면 안울림은 부드럽지 않은 소리고 안울림은 부드럽지 않은 소리니까 두 개가 부드럽지 않은 애들끼리 만나면 당연히 100% 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용언의 어간. 아까 어간 했죠? 그 모양이 변동되지 않는 것. 자, 니은, 미음 뒤에서의 된소리 대기. 어미의 첫 소리, 그드스즈의 용언, 어간, 받침, 느무 뒤에 오는 끝. 얘는 이렇게 된다. 자, 얘 니은이고요. 니은으로 발음되고요. 미음으로 발음되고요. 미음으로 발음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니은과 미음 뒤에 오는 애들 그드스즈랑 니은 미음이랑 만나면 끄뜨스즈로 발음되게 된다고. 자, 그러면 눈을 감자랑 굵은 감자는 왜 감자고 얘는 감자냐? 보세요. 얘는 용언의 감자고 눈을 감자 할 때 눈을 감아라. 이런 이제 동사. 얘는 체연의 감자인데 감자의 미음이 용언, 어간, 받침이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전제 조건이 그거다. 용언, 어간, 받침. 얘는 뭐야? 얘는 용언, 어간의 받침이 아니라 하나의 명사로서 포테이토라고 하는 명사로서 작용되기 때문에 이거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야. 적용을 받지 않아요. 됐어? 그 다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을 용언이냐 아니 이거 중요해요. 용언이랑 그 다음에 체언이랑 구분하는 거.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도 겹받침의 발음 하셨을 때 닭과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싶어 했을 때 얘는 명사고 얘는 동사였었던 거.
차이 났었죠? 그 다음 한자어 받침 리을 뒤에서의 된소리 대기. 한자에서 드스즈가 받침 리을 뒤에 올 때 리을 뒤에 드스즈가 오면은 이 드스즈는 어떻게 돼? 뜨스즈로 발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 필승, 갈증, 물질, 일시, 발달. 아 근데 이것도 중요하다. 야. 받침 니은 미음 돼서 된소리 대가 일어나지 않는 거. 안기다, 옮기다, 숨기다, 굶기다. 여기서 피동과 사동의 전미사 기가 올 때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피사동 전미사 기. 안다는 내가 앉는 거고 안기는 건 내가 안김을 당하는 거잖아. 그런 애들의 기에서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관형 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의 된소리 대기. 자, 관형 사형 어미가 뭐냐면 일단 어미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어미는 우리 아까 뒤에 어간 플러스 어미 그러니까 어미는 어간 뒤에 붙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는 어미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관형사형 어미 혹은 뭐 명사형 어미 뭐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러면 땡땡형 어미 땡땡형 어미라고 하는 게 있으면 땡땡처럼 기능하게 해줘. 그게 무슨 어미의 역할이야.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는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데 그럼 또 관형사와 같은 기능이 뭐냐? 이건 뭐냐면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 관형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무조건 체연을 수식합니다 라는 거 그냥 외워야 돼. 이거 그냥 암기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이에요. 빨간 신발. 자, 신발은 뭡니까? 명사죠. 빨갛다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예요. 형용사인데 얘는 지금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형용사이지만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그게 됐잖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원래 빨갛다라고 하는 거에다가 니은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빨간이 된 거야. 이해됐죠? 이게 관형사형 어미인데 관형사형 어미가 이렇게 있잖아. 이게 총 6개거든요. 외우셔야 돼요. 은, 는, 을, 던, 니은, 리을. 요렇게 6개.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 이거 뒤에서의 된소리 대기. 리을 뒤에서. 할 것을. 자, 이것이 의존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하다, just do it. do it 이라고 하는 동사에 리을이 붙어서 할 것을. 하다에다가 리을이 붙어서 할 것을. 갈 때가, 할지라도, 할수록, 요렇게.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 으르 뒤에 연결되는 거 된소리로 발음한다. 이렇게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를걸, 를수록, 지라도 이것도 그냥 외워. 뭐뭐, 할걸, 걸, 수록, 지라도 얘네도 이에 준한다. 준한다라는 게 뭐냐면 이거와 비슷하게 대응됩니다 라는 거야. 비슷하게 대응된다. 야, 할 수 있겠다. 이것만 하고 가자. 이것만 하고 가자. 자, 빨리 할게. 반모음화. 뭐겠어? 반모음이 아니었는데 반모음으로 변한 거야. 얘는 쉬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살피어. 모음 이나 오우로 끝나는 이로 끝나는 거고 얘는 지금 얘는 오이로 끝나는 거고 얘는 오우로 끝나는 건데 그 뒤에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이는 반모음 이로 오우는 얘로 바뀌는 거.
자, 살피어, 살펴, 이기어, 이겨, 쓰이어서, 쓰여서 요렇게 되는데 이거 그다음에 과, 워, 조 요거 이렇게 보세요. 이게 또 함정으로 학교에서 또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학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야 돼. 학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어쨌든 살피 플러스 어가 돼가지고 살펴가 됐는데 이거를 여니까 우리가 한 개의 의문으로 보잖아. 한 개의 의문으로. 근데 어떤 학교에서는 결국에 이랑 어가 결합이 된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의문이다 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이게 한 개의 의문으로 보는지 두 개의 의문으로 보는지 학교의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가 이게 되게 중요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이해됐어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